안녕하세요, 석영파파입니다. 안녕하세요, 탱크맨입니다. 저희는 그 광진구 임장반 마지막 코스인 7호선 그 중곡 역세권에 나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가 바로 중곡 아파트고요. 네,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망우 1주택 재건축 구역과 더불어서 네, 이 광진구 중곡 아파트가 공공 재건축 사업지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억눌러 봤던 그 개발의 열기가 이제서야 좀 터지는 그런 느낌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 사실 여기가 공공 재건축 컨설팅을 신청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동부 센트레벨도 붙고 네. SK 건설사도 붙고 했는데, 네. 예전에 이제 컨설팅을 신청했는데 사실, 그리고 이제 서울시에서도 대림건설, 네. 대림에서도 붙었네요. 그리고 크로우롱 맨 마지막에는 현대산업개발이 붙었는데, 네. 서울시에서도 이제 그 옆에는 힐스테이트도 붙었고, 네. 다 붙었는데 뭐 처음에 네. 어이가 없네요. 네. 왜 이렇게 많이 붙지? 이런 곳이 아닌데, 이럴 곳이 아닌데. DL건설은 아예 그냥 작정하고 그냥 하네요. 아무튼 여기 이제 서울시가 권장했죠. 너네 공공재건축 하라고. 근데 그때 거부했어요. 네. 예, 거부했는데, 저희가 이제 강의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중곡 아파트 민간 재건축할 경우에 세대당 추가 분담금이 얼마 정도 나오겠다라고 이제 그때 이제 분석해 놓은 자료가 있는데, 뭐 상당히 기겁할 정도로 많이 나오는 그 말은 뭐죠? 사업성이 굉장히 안 좋다. 근데 이제 중곡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완전 서민 중에 서민인데 그 돈을 내고 하기에는 좀 많이 부담스럽죠. 그래서 네. 이제 여태까지 안 됐던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그 공공 재건축을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기회를 이제 열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중곡동 자체가 지금까지는 개발의 불모지처럼 여겼고 그냥 광진구 내에서도 좀 낙후된 도시 그런 이미지가 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네. 이제 그게 이제 아니게 된 거죠. 7호선 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상업지역이나 준주거 지역이 단 한 평도 없는 그런 중곡 역세권인데, 서울시에서는 마치 군자 역세권 그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묶어놓듯이 중곡 역세권도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묶어놨어요. 그런데 아직 종상향은 되어 있지 않아요. 네. 그 말은 종상향이 될 가능성이 높은 곳이어서 네. 차라리 역세권 개발 들어가고 중곡 역세권 주변으로 땅값이 올라가면 중곡 아파트의 시세도 올라갈 것이니 그때쯤 되면 사업성이 좀 보존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강의 때 설명을 드렸죠. 왜냐면 이제 중곡 아파트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본인들이 공공재건축을 거부한 상태였으니까. 네. 그럼 민간으로 하려면 그 방법밖에 없는 건데, 다행히 이제 본인들의 상황을 알고 공공재건축을 받아들인 거죠. 네, 참 그렇습니다. 다행스럽다고 봅니다. 네. 어쨌거나 이게 중곡 아파트가 그 개발이 됨으로써 이 중곡동마저도 이제 광진구의 그 일반적인 그 시세를 좀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게,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여기 말고도 이전에 초기 재개발 지역 그 광진구 자양동이라든지 군자동의 지역주택조합이라든지 가로주택 정비사업 뭐 이런 데들도 실제로 추진되는지 여부는 상관없어요. 근데 실제로 추진되는 것과 별개로 개발이 된다라는 그 기대 심리 때문에 시세가 급격하게 오르게 된다. 그 여파가 이 중곡동에도 이제 영향을 줄 것이다. 그렇게 되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 개발의 불모지 중에 하나인 게, 이게 사실 광진구이지만 지형적으로 봤을 때 그 중랑구 면목동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용마산 자락에 있는 그 면목동 사가정 역세권 그쪽이랑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 곳이 이 중곡동이죠. 네, 게다가 여기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이 도로변을 보시면은 상권도 좀 난잡합니다. 난잡하고 네. 좀 지저분한데 어쨌거나, 그리고 중곡동이 또 개발의 불모지 중 하나가 바로 앞에 보이는 산 보이시죠? 용마산. 이것 때문에 고도 제한도 또 되었는데, 다행스러운 점은 중곡 역세권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꽤 넓잖아요. 많이 넓죠. 네. 요번에 그 공공사업지로 된 신양빌라인가요? 네. 걔도 포함이 되어 있고 기타 네. 등등 저희가 이제
뭐 신양 빌라도 사실 저희가 그 강의 자료에서도 찍은 곳이긴 하는데 1순위로 추천을 안 드렸죠. 네. 왜냐면 개복 그 가격이 비슷한데 네. 그때 당시만 해도 가격은 비슷한데 걔보다 사업성이 좋은 빌라들이 그 성수동 중공업 지역에 있는 빌라들이었어요. 근데 가격은 비슷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신양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설명드렸냐면 꼭 반드시 이 중곡동 혹은 이 광진구에서 거주하실 분들 아니면은 그걸 1순위로 매수할 필요는 없다. 성수동 중공업 지역 내에 있는 빌라들, 오래된 구축 빌라들을 매수하는 게 사업성은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근데 가격이 비슷했거든요. 그때 당시만 해도. 그쵸. 그래서 걔네들이 1순위로 추천을 드렸고, 요 신양 같은 경우는 아마 10번째, 9번째 정도 추천 매물이었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근데 작년이 시세하고 다르게 이미 그 성수동 쪽에 있는 중공업 지역 연립주택들은 실제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정한맨션 3차를 시작으로 해서 잘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잘 진행이 됨으로써 시세가 많이 올라가 버렸어요. 네, 많이 올라갔죠. 근데 반면에 신양빌라는 주춤주춤했다가 최근에 그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조한 공공기획에 의한 그런 재건축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조감도까지도 나왔거든요. 대략적인 사업 계획까지도 나왔고, 그렇게 되면 준공 역세권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에 있는 구축 빌라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 준공역을 기준으로 지금 현재 거점 개발을 하는 곳이 그 병원이죠. 이제 서울 시립병원이 들어설 예정인데, 거기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서울시에서 지정하면서 용도를 아예 지정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상권을 확장하고 새롭게 세팅을 해라. 근데 이제 그 상권의 용도를 병원, 의원, 약국 뭐 요런 거 요런 위로 거의 한정을 해놨어요. 그 말은 뭐죠? 상권을 세팅하게끔 해주겠다? 지금 현재 거기 역세권이 이종 주거 지역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상권을 새로 세팅을 해주겠다? 그 말은 뭐죠? 상권에 걸맞는 땅으로 만들어주겠다. 최하 준주거 지역으로 해주겠다는 의미로 봐도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여서 좀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개발 방향이 이렇게 불게 되면은 중공 역세권의 그 안 좋았던 이미지는 사라지게 되고 좋은 것들만, 그러니까 7호선 역세권이다, 대원 외고를 갈 수 있는 좋은 곳이다, 뭐 대원 국제중학교를 갈 수 있는 좋은 곳이다, 그런 이미지로 바뀌겠죠. 심지어 용마산 이것마저도 숲세권 뷰다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그렇게 좋은 이미지로 전환이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프레임을 새로 만드는 거죠. 이렇게 됨으로써 그 오늘의 핵심은, 이번 임장의 핵심은 광진구의 핵심 거점지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의 개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거를 저기 좀 지금 보이고 있죠. 봤습니다. 저기 지금 개발 현장을 보이고 있는데, 쟤네죠, 쟤네. 쟤네인데 우리가 여기까지 온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과연 여기는 어떤 식으로 건장을 하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상가주택. 그래서 이제 상가주택 이렇게 지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 골목도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골목이죠. 일부러 온 겁니다, 여기. 이런 골목들이 결국에는 하나둘씩 신축 사업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 병원을 주변으로 한 상권의 확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가구들이 털리면서 결국은 1층에 상권을 반드시 세팅을 하는 그런 식의 개발을 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준공 역세권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